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얼마 전 갤럭시 A9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후면에 카메라가 4개씩이나 달려있다는 건데 한번 쿼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리게 된 역사는 2011년 LG의 옵티머스 3D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때의 듀얼 카메라의 용도는 3D 영상을 찍기 위함이었고, 그 이후에는 2014년 대만의 HTC의 원 M9이라는 제품에서 탑재가 되면서 애플, LG, 삼성 등 본격적으로 듀얼 카메라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쿼드 카메라는 둘째치고 듀얼 카메라도 왜 달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듀얼 카메라가 달린 아이폰 7 플러스, 8 플러스, 10, 10S, 그리고 삼성에서는 노트 8, S9 플러스, 노트 9, 국내에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도 이렇게 많은 제품이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듀얼 카메라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IT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니 아시겠죠? 혹시 몰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조사마다의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경우는 일반 카메라에 광학 2배줌 렌즈를 더했고, LG의 경우는 일반 카메라에 광각 렌즈를 더했습니다. 광학 2배줌 렌즈는, 그러니까 망원 렌즈라고도 하죠. 멀리 있는 걸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렌즈. 그리고 광각 렌즈는 보는 시야의 각이 더 넓은 렌즈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플, 삼성의 경우는 카메라 모드를 보시면 곱하기 2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화질의 손상 없이 2배까지 확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배 더 확대되는 사진만을 위해서 듀얼 카메라를 넣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삼성보다 애플이 듀얼 카메라를 먼저 채택을 했는데요. 그 제품이 2016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이 당시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르는 이 보케 효과에 대해서 발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 효과는 DSLR의 단렌즈를 찍는 효과로 폰카메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던 기술인데, 이걸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한 걸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이후의 키노트에서는 AR, 즉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지만 듀얼 카메라를 통해 3차원의 공간인식을 통해 더 정밀한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확실히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좀 와닿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듀얼 카메라의 쓸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애플의 듀얼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고 삼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 7 플러스를 공개한 1년 뒤 듀얼 카메라를 드디어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2017년에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사실 S8에 비교해서 카메라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제품이었는데, 이 당시에 라이브 포커스라고 사진을 찍으면 뒷배경을 날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애플의 보케 효과랑 유사한 거죠. 그 인물 모드를 제공을 했는데, 인물과 뒷배경의 그 경계가 부드럽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솔직히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1년 뒤에 나왔음에도 애플에 비해 완성도가 좀 높지 못한 부분이 확실히 삼성이 하드웨어가 강하지 소프트웨어가 강하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곤 어찌어찌 결국 이렇게 삼성에서 쿼드 카메라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그 4개의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카메라, 두 번째가 이제 광각 카메라, 각이 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2배율 망원 카메라, 확대해서 보는, 그리고 네 번째가 심도 카메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 중급형 모델로 나왔다고 하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렌즈가 4개 달리긴 했지만 네 번째 심도 카메라는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기보다 다른 3개의 카메라를 활용할 때 보조 용도로 들어간 겁니다. 실제 유저라면 각 렌즈를 손으로 좀 가려가면서 촬영을 해보면 네 번째 렌즈는 가려도 촬영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심도의 효과를 주기 위해 추가한 렌즈지만 결국은 카메라 3개인 거고요. 그동안은 삼성은 일반 카메라에다가 2배율 망원 카메라, LG의 듀얼 카메라의 경우는 일반 카메라에 광각 카메라를 넣어왔는데요. 이 둘을 그냥 합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진보한 것 같지만 그 부품이 가지는 기능 외에는 다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제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품을 더 사서 끼는 거라 이건 어떤 제조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가 정말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그냥 마켓쉐어만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성능으로나 디자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서도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부품 더하기식의 개발은 금방 한계에 다다릅니다. 특히 중국이 가격과 넓은 시장을 안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식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에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카메라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많아진 렌즈 수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넣으려는 접근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떠오르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애니콜, 햅틱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카메라 화소수만 늘리면서 신제품을 내던 그 시절, 전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지만 그때도 신제품에 대한 많은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던 어느 날 아이폰이 등장했고 한순간에 휴대전화의 생태계가 변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결국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잘 극복했지만 갤럭시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최근에 이 분위기가 햅틱의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조사들은 카메라의 활용성에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소비자분들은 렌즈 수가 많으면 막연히 좋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좀 버리시고 내게 필요한 기능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은 생각해보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작 모르고 사시면 폰 교체할 때까지 그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폰이 버려집니다. 정말이에요. 총평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유불급. 이대로 가다간 후면이 카메라로 덕지덕지.